우선 저희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K철강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일정을 저희가 일전에도 짚어드린 바 있었는데요. 중국산 철강에 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또 국내 철강주들 쪽으로 수급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도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동국제강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좀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중국산 후판에 이제 38% 관세 예비 판정이 나왔고, 철강업계 관련해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지만 1에서 2개월 내 예비관세 부과 조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과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저는 좀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땐 유통가격 안정화도 될 거고 가격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현대제철, 동국제강 다 가동률이 한 50%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가동이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동률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철강업계를 살리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쪽도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조선 쪽인데 이제 저렴하게 원재료를 공급해 왔던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건설업과 조선업 쪽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최종 관세가 매겨지는 본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다시 추가적으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철강 관련돼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땐 미국산 그리고 미국산이 아니라 이제 중국산, 한국산, 일본산 이런 철강들의 물량이 엄청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다시 또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 자체가 철강 업체들의 경쟁을 가속화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다라고 하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정부 측에서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아까도 가동률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기도 했지만 굉장히 지금 쪼그라든 상태예요. 저가 물량에 대한 공세가 너무나도 심각했고 이게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그동안 이어졌는데 지금 중국산 후판 가격이 1톤당 78만 5천 원이고요. 우리나라 국산은 1톤당 90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12.7%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철강을 사드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슷한 품질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산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고 우리나라 그 회사들은 너무나도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후판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중국산을 좀 밀어내다 보면 후판에 대한 가격도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게 1톤당 1만 원만 올라도 영업이익단에서 몇백억의 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쪽에서는 당연히 그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철강 업계의 목소리는요, 몇 년 전부터 계속되기는 했었습니다. 중국산에 관한 철강 때문에 국내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또 다른 산업군, 그러니까 조선이나 건설 쪽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은 그쪽 산업군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서 이번 결정을 두고 또 시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철강 업계들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앞서서도 잠시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내 철강 업체들 오늘 시장에서 또 탄력이 나와주잖아요. 앞으로 추가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좀 강세가 나오고 있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국제강이라든가 그리고 현대제철 이제 직접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졌던 그룹들이 좀 시세가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뒤로 중소형단 종목들이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만약에 철강 쪽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철강 관련된 종목들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형주는 좀 보실 수는 있겠지만 중소형단 종목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윗꼬리를 달린 종목들도 있고 시세 연속적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서요.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동국제강,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현대제철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또 선별적으로 그 안에서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조선과 건설 쪽에 관해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밸류를 받아왔었던 조선 관련한 섹터들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잠시 덮어둬야 될 그런 시점인지 투자 전략까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네,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이 불가피한 것은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타격이 불가피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거는 좀 본조사 단계에서 조율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보고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조선사들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사실 이유를 찾아보자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삼양식품도 그렇고 수주가 워낙 커지다 보면 원재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그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수주로서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그걸 뛰어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카타르 시장보다도 미국을 더 큰 시장이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MRO에 대한 부분들 미국 해군에 대한 함정 검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저는 조선 관련돼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깊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이 조선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조정이 오늘 안에 끝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신규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 전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시그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명확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를 가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